지금 잠실주공 5단지 50층 됐습니까? 허가해줬어요 지금? 아무것도 진행 안 됐어. 왜 불확실성에 배팅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시작도 안 한 단지.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08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대표님, 저희 아들 작년에 하계 장미 17평을 샀는데요. 강릉에 직장이 있어서 그곳에 살고 있어요. 내년 5월이면 2년이 되지만 거주를 못했어요. 장위 11구역으로 내년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장위동 어느 구역을 사는 게 맞을지 추천 부탁드려요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위 11구역 쪽보다 당연히 하계 장미 아파트를 보유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 사연을 읽어보니까 완전히 초보예요, 초보. 귀가 완전히 열려 있어요, 제가 보기엔. 뭐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다라고 하니까 아, 저기가 진짜 좋은가 보다 하고 막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옮겨보겠다? 완전히 초보입니다, 초보.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지 못하는 완전히 초보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서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유하십시오. 자, 일단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위 11구역 쪽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돌고지역 바로 뒤편 쪽에 있고요. 이 위쪽이 전부 다 이제 장위 뉴타운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제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막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여기 하계 장미 아파트입니다. 하계역 바로 초역세권에 붙어 있고 7호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 자체가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뭐 학군이나 학원가 시설들이 당연히 밀집되어 있고 뭐 일치대학교 병원도 바로 집 앞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상권이나 대형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계역에서부터 저기 노원역, 중계역 지나서 노원역 일대까지 주공아파트들, 이제 30년 차가 되는 아파트들이 질비하죠. 지금 하계역 주변으로 해서 예비 안전진단 통과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몇 있어요. 우리 아파트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건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다. 그리고 하계역 바로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동북선이라는 중요 노선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우리 아파트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판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이동처럼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일대를 가보시면 거의 대다수가 이런 빌라 형태의 주택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반면에 지금 우리 장미 아파트처럼 재건축으로 진행할 만한 주택의 유형은 무조건 아파트여야 가능한 거예요. 이런 단독주택에 대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 아파트를 재건축 유형의 사업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자, 애시당초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른 이유는 태생적인 입지 환경이 애당초 다르다. 완전히 입지 조건이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다른 지역이에요. 이 재개발 같은 지역 일대를 한번 가보시면 워낙 노후도가 심하고 열악한 지역 일대에서 이런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접도율이라고 해서 도로폭도 굉장히 좁고 호수 밀도, 과소 필지, 여러 인구 밀도 굉장히 빽빽하고 굉장히 인구도 많아요. 이런 지역 일대에 굉장히 열악함이 존재하죠. 그리고 주변에 상권이나 학원과 학군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태생적으로 입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노후화된 곳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반면에 재건축이라는 상품 자체는 바로 집 앞에 나가더라도 도로가 정비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주변에 대형마트들이 질비하고 그리고 대학교 병원들도 질비합니다. 학군 학원가도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고 거주의 환경도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입지 환경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구획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주거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아파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고급화 설계로 인해서 집값이 좀 달라질 겁니다. 고급화 설계는 사실 주민들이 원해야 진행이 되는 상황이겠죠. 이 고급화 설계 시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건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높아진 건축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태생적으로 입지 환경이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부담과
태생적으로 입지 환경이 좋은 곳에서 거주하셨던 분의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건축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게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 내가 사는 집이다 보니까 더 고급화되는 게 훨씬 더 거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급화 설계에 있어서 재건축 거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동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급화 설계로 시공이 된다면 나중에 가격 상승에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주의 만족도에서는 당연히 이 재개발보다 재건축으로 가셔야지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하시다. 그리고 재개발은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존재합니다. 우리 같은 가족 내에서도 성격과 성향이 전부 다 다른데 애시당초 주택의 유형이 다른 빌라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이 아파트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이거 뭐 한 1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설키고 얽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2005년도에 장이동 뉴타운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약 15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어요. 지금 장이 11구역은. 그 정도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작해서 언제 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이 재개발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 자체가 불확실성에 배팅하는 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재임하고 난 이후에 이게 해제가 되고 도시재생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도시재생에서 또 이게 속도가 안 나다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구역으로 또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막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뭐가 생겼습니까? 공공기획 오세훈표 재개발로 진행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같은 구역 내에 얽히고 설키고 있다고요, 지금. 누구는 도시재생하자고 하고, 누구는 가로주택 정비구역 하자고 하고, 누구는 그냥 공공기획 재개발 하자고 하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데 추진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반면에 재건축은 확실한 거다, 확실한 거. 재건축은 언젠간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잠시 멈출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하면 돼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게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확실성에 배팅해야지 왜 불확실성에 배팅하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오세훈표 공공기획으로 장이 11구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전에 공약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재임하고 난 이후에 일주일 안에 재건축 다 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풀어줬습니까? 지금까지 풀어줬습니까? 아무것도 진행 안 했어, 지금. 그리고 풀려고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재건축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폭등했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유를 아셔야 된다. 오세훈 시장이 잘해서 당선된 게 아닙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정부의 불신으로 표심이 반대로 흘러간 거 아닙니까? 그럼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뭐 일주일 내에 진행하겠다? 말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오세훈표 재개발, 공공기획 재개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되겠습니까? 표심이에요, 표심. 내년 서울시장 재선에 대한 표심이라고요, 표심. 앞전에 우리 잠실주공 5단지가 서울시에서 35층 완화해서 50층까지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 서울시가 내세운 공모 설계에 참가했습니다. 근데 지금 잠실주공 5단지 50층 됐습니까? 허가해줬어요, 지금? 아무것도 진행 안 됐어. 그게 바로 공공기획의 허점입니다, 허점. 이 공공이 진행하는 공공기획 사업들은 전부 다 이 부동산과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집값 상승이 된다. 공공기획 보류예요, 보류. 2005년도에 뉴타운 사업에 선정됐던 모든 재개발 사업들이 지금 10년이 넘게 아무것도 안 한 단지들이 질비하다고요.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반면에 우리 재건축 같은 경우에 뭐예요? 이거 다 민간이라고요, 민간.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가겠다는 얘기에 지금 하계 장미 아파트 조합들도 전부 다 이렇게 잘 진행되다가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면 황금성에서 이미 하계 장미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황금성에서.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빌라입니다. 이 빌라에 지금 투자 금액이 거의 장이 11구역이 3억대 이상 들어가요. 3억 중반 이상 들어갑니다. 초투가. 매매 금액은 한 5억대 들어갑니다. 5억대 들어가요. 만약에 재개발 장이 11구역 들어갈 바에는 당연히
상계 뉴타운 들어가죠. 거기 지금 초투가 4억입니다. 4억. 5천만 원 더 주고 사업 시행 인간한 재개발 들어가겠다고요. 저 같으면. 하계장미 아파트도 지금 투자 금액이 4억 들어가요. 4억. 5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진행이 되다가 뉴타운 사업처럼 꼬꾸라졌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면 이 재개발에 대한 이 빌라의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그럼 이게 황금성이 좋을까요? 나중에 제값 받고 팔 수 있을까요? 팔 수 없다고요. 근데 재건축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고유의 아파트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팔아도 아파트의 가치로서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집 앞에 동북성과 하계역이 있어요. 바로 집 앞에 학원과 학군이 좋아요. 바로 집 앞에 대형마트와 대형 병원들이 질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금성이 어디가 더 좋겠냐고요. 만약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왜 불확실성에 배팅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시작도 안 한 단지에 3억이 넘는 투자 금액을 들어가면서 시야를 넓게 보면 훨씬 더 좋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상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우리 상품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파트 잘 보유하시고 끝까지 보유하셔야지 나중에 혜택을 좀 더 크게 받으실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을 닫으십시오. 길을 닫으세요.